안녕하세요. 아파 본 사람 아본사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완치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초 1년가량 불면증, 어지럼증, 만성피로에 시달리다 결국엔 급격한 체중 감소로 동네 내과를 찾아가 진료를 보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도 모른 채 날씬해졌다고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분께서는 단번에 갑상선 혈액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더군요. 그 결과 명백하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일명 그레이브스병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다행히 초음파 검사 상으로 염증이나 혹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증상: 갑상선 호르몬은 목 아래 부분에 위치한 갑상선에서 생성되며 체내의 에너지 조절에 관여합니다. 갑상선 질환은 크게 항진과 저하로 나뉘는데, 갑상선 항진은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나와서 신체 기능들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신체 대사율 증가로 인해 필요 이상의 에너지가 소비되어 버려 체중 감소와 근력 저하가 생기고 신경계가 늘 흥분 상태에 있어 불면증, 심박수 증가, 손떨림, 미열, 더위를 잘 타는 등의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제일 무서운 증상은 심하면 목이 두꺼비처럼 부어오르고 눈이 점점 튀어나오다 실명에 이른다는, 그리고 갑상선 저하는 항진과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적게 나와 신체 기능들의 저하를 유발해 소화불량, 변비, 체중 증가, 전신부종, 목소리 변화, 말리러짐, 기억력 감퇴, 혈액순환 장애, 추위를 잘 타는 등의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원인과 치료! 처방은 메티마졸 하루 한 알, 한 달마다 정기적으로 갑상선 혈액 검사. 메티마졸은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저하시켜주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한 알부터 시작해 혈액 검사 수치를 보고 점차 줄여나가거나 만약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더 늘려갈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혈액 검사 시 비타민 D 결핍도 거의 바닥 수준으로 나오더군요. 갑상선 질환도 자가면역 질환 중 하나이기에 면역력에 좋은 비타민 D 주사도 엉덩이에 한 방 맞았습니다. 3개월 정도 천천히 효과가 유지되는 주사라더군요. 자, 이제 병원 처방대로 약만 먹으면 잘 치료가 되겠지요? 늘 하던 대로 야식 즐기고 술 담배 다 하고 늦게 자고 룰루랄라? 자, 이제부터 잔소리 들어갑니다. 듣기 싫으신 분들은 결론으로 후딱 넘기세요. 대부분의 병은 사람마다의 선천적 건강 상태, 생활습관, 환경적 요인에 따라 발병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전적으로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닮아 신경이 예민하고 알레르기, 비염, 지루성, 피부염 등의 가벼운 만성면역 질환이 있었고, 육아 스트레스에 아이 재우고 늦은 시간에 야식, 음주, 취미생활로 새벽에 자는 등 완전히 생활 리듬이 무너진 게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갑상선 항진증은 신경이 예민하고 수면 생활이 무너진 상황에서 잘 발병합니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있는 분들도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 그런데 M1 정신과 약만 계속 드시는 경우도 있으니 꼭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자가면역 질환 중 하나이며, 자가면역 질환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건강을 자극하는 생활습관, 호르몬의 영향, 심한 스트레스 같은 요인으로 인해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를 공격해야 하는 면역력이 자신의 몸을 외부 바이러스로 착각하고 공격하는 질환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팀킬이죠. 야, 이 XX야! 야식 좀 그만 처먹고 일찍 자라고! 하면서 내 몸이 견디다 못해 극단적 폭력 파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관리가 잘 되지 않는 이유로 자가면역 질환은 치료가 잘 안 되는 질병 중 하나이며 평생 약을 복용하고 사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자가면역 질환은 이 하나의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역 질환도 같이 동반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화농성한 선염이라고 사타구니나 엉덩이에 악성 종기가 생겨 외과적 수술까지 가는 병도 같이 찾아왔습니다. 무섭죠잉? 정신이 퍼뜩 들더군요. 내 인생에 평생 갈 약점 하나 더 추가? 지금도 충분하다. 안 그래도 아픈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인간개조 프로젝트 시작! 첫 번째, 밤 12시 전 취침, 7시간 이상 수면. 규칙적이고 건강한 수면 생활은 면역력 증강의 기초입니다. 깊은 렘 수면을 통해 깨어있을 때 뇌활동으로 쌓인 뇌척수액의 노폐물 청소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야식 금지. 오후 8시부터 아침까지 물 이외의 금식. 침대에 눕기 전에는 2시간 정도 소화를 충분히 시켜줘야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위장장애를 방지하며 자는 동안 몸의 회복력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금주. 금연. 저는 원래 흡연은 하지 않지만 음주는 일주일에 한두 번 가볍게 하던 터였더라. 사실 유일한 인생의 낙이었는데 금주 결심은 마치 나라 잃은 기분이 들 정도로 우울하더군요. 이게 바로 자기관리의 함정입니다. 아, 몰라. 뭐 별거 아닐 거야. 안 되면 그냥 평생 약 먹지 뭐. 라는 마음이 자꾸 생길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이겨내세요. 이겨내셔야 완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매일 가볍게 운동하기. 운동은 우리 몸의 면역 밸런스를 정상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담 없이 가볍게 매일 할 수 있는 운동으로 혈당까지 낮춰주는 식후 걷기나 실내 자전거 추천드립니다. 5번째, 비타민 D 복용. 비타민 D는 햇빛 많이 못 보는 현대인들의 면역력과 정신건강, 수면 생활, 뼈 건강 등을 위해 챙겨야 할 필수 비타민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말씀드린 수면 시간, 야식 금지, 금주금연, 운동, 비타민 D는 모두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규칙입니다. 높은 질의 수면을 통해 우리 몸은 치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6번째, 생양배추 먹기. 슈퍼푸드인 양배추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 환자들이 섭취하면 좋고, 반대로 저하증 환자들은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는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이나 다시마가 갑상선 기능을 올리는데 좋은 음식이고, 반대로 항진증에는 피해야 하고요. 종합 비타민에도 요오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가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미역국을 좋아해서 자주 먹었는데 그게 원인일지도. 양배추 섭취는 가능한 영양소 파괴를 피하기 위해 생으로 샐러드처럼 드시고, 시중에 판매하는 양배추즙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유가 풍부해 식전에 드시면 이염이나 역류성식도염에도 좋습니다. 양배추의 비타민과 미네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농약 뺀다고 너무 오래 물에 담궈 놓으면 효과가 없어지게 살짝만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문보다 농약 많이 없다네요. 7번째, 커피 안 마시기. 마지막으로 커피는 항진증으로 안 그래도 신경흥분 상태인데 카페인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커피 먹는 건 악순환이라 봐야 합니다. 저하증이라도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약의 흡수를 커피가 방해하기 때문에 커피를 피하라고 한답니다. 그래도 너무 드시고 싶으시면 디카페인으로 드세요. 이렇게 한 달이 지나 혈액 검사를 위해 다시 내원했습니다. 컨디션은 약 효과 때문인지 좀 더 가벼워지고 잠도 잘 잤습니다.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했는데 안 좋아지는 게 이상하죠? 과연 결과는? 효과 있음! 다행히 수치는 점차 내려가고 있어 일단 한 달 더 메티마졸 한 알로 유지하자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달째는 수치가 거의 정상에 근접했지만 워낙 이 병이 금방 다시 재발하는 병이라 반알로 줄여보려고 하셨습니다. 만약 반알 먹고도 수치가 정상 수준이면 이대로 계속 반알로 복용하면서 유지한다고 하셨습니다. 3달째는 수치가 완전 저하증으로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약은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하시고 한 달 후에 다시 검사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약을 끊었을 때 여전히 병이 진행 중이라면 다시 검사 수치가 항진 수준으로 올라온다고 하셨습니다. 4달째 수치는 거의 정상 수준이고 드디어 관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질병은 워낙 불치병이라 완치라고 하지 않고 관해라고 하더군요. 일단 증상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반대로 언제든 재발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빨리 회복한 것은 드물다고 하시고 보통은 최소 6개월 또는 1년 이상을 복용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다시 검사받으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완치 후 컨디션은 예전보다 훨씬 덜 피곤하고 체중도 정상 회복하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1년 후 건강검진할 때 다시 검사 받아보았지만 계속 정상인 상태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약이 잘 들어서 빨리 완치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건강한 생활과 식이습관을 잘 유지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도 최대한 생활규칙을 지키며 생활했고 그중 수면 시간과 8시 이후 금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2년이 지난 이젠 금주까지는 아니고 절주, 커피는 오전에만. 그 덕분에 다른 병들도 같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결론,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저하증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병원약을 잘 복용하고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과 자기관리가 중요합니다. 밤 12시 전 취침, 7시간 이상 수면, 야식 금지, 오후 8시부터 아침까지 물 이외의 금식, 금주, 금연, 매일 가볍게 운동하기, 비타민 D 복용, 커피 안 마시기,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면 생양배추 많이 먹고 미역, 다시마는 피하기.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면 미역, 다시마 많이 먹고 양배추는 피하기. 이런 이야기는 병원에선 안 해줍니다. 꼭 실천하셔서 빠른 완치하시길 바랍니다. 유쾌, 상쾌, 완쾌, 완치!